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우리 가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나마 집의 희망은 오빠와 저였는데 오빠가 사춘기에 접어드니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술값과 유흥비를 요구하는 것까지 닮아있는 모습에 어머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방황이 깊어질수록 어머니는 늘 제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나의 희망이다. 시간이 흘러 하루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서둘러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형편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금전적, 정신적으로 친정에 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며 오빠가 밖에서 나온 딸을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와 달리 어머니를 모시며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위로 오빠 둘, 언니 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바빴어요. 식구들이 북적할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다들 할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저는 혼자 집이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 저는 불쑥 사람들이 저를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상처를 받습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들은 항상 내 손을 뿌리치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어요. 늘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어 헛헛하고 슬픈 기분이 듭니다. 수용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슬픔은 그때의 슬픔일 뿐 현재의 사람들 때문에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한다는 기분은 단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은 분명 그때와 다릅니다. 부모의 기대는 당신의 기대일 뿐이고 그때의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자란 어른이니까요. 몸이 자란 만큼 마음도 자란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무력했던 내가 아닙니다. 스스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주변인들을 두둔하거나 대신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세요. 그것이 더 인간적입니다.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캡틴 마블입니다. 남성 캐릭터만 질비하던 과거와는 달리 강력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해 드디어 유리 천장이 깨졌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자가 무슨, 네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억을 잃은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야구장, 레이싱 트랙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며 동급 남자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공군의 시험 비행사로 활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부터 본인을 단련시켜준 남자 선배에게 이용당했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되는데요. 이 남자 선배는 끊임없이 너는 감정적이야. 네 스스로 너를 억제하고 화를 눌러야 해. 드러내면 안 돼. 라는 말로 주인공의 의식을 쇠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드디어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싸움에서 패한 이 남자 선배가 나름 기지를 발휘해 또 주인공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줬어. 하지만 내가 늘 그랬지. 네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캡틴 마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에게 증명할 것이 없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항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세균 대신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을 나쁜 세균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 육체적인 질환만은 아닙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공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나입니다. 그뿐입니다. 나를 허가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길을 지나면서 공에 맞으면 대부분 본능적으로 아픈 곳을 감싸고는 이 공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확인합니다. 나를 맞춘 이 공을 누가 던졌는지, 고의로 던진 건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는지 등을 따지면서 말이죠. 만약 아이들의 실수였다면 웬만해서는 아픔을 참고 다시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거나 공이 또 날아올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곳을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다가가 주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잠시 멈춰 있을 수도 있지만 공에 맞고서 태연히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안하고 삶에 그럭저럭 만족하다가도 문득 목에 뭔가가 걸린 것처럼 울컥할 때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특히 늘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그 출처를 찾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감정, 느낌,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나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나는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서둘러야 한다. 지난날 내가 사용해왔던 생존 전략들이 과연 어디에서 날아든 공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신념이 존재하기까지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늘 들어왔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단서를 찾아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괴롭게 했는지, 무엇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는지 말입니다. 그때는 맞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틀렸다입니다. 과거의 신념으로 적어도 내가 나를 공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잘못된 신념과 반대되는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 표현해도 좋다.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해도 좋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